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쌤입니다. 오늘은 어제 제 인스타그램으로 한 분의 선생님이 장문에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평소 그 함께 일하는 선생님의 성격은 굉장히 쾌활한데 재미도 있고, 근데 어떤 회식 자리 이럴 때서 문제가 전혀 없대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진지하게 어떤 머리를 맞대고 일해야 될 때는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가 주도하는 대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자기처럼 소심하고 목소리도 적은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자꾸 자기가 싫어하는 것만 시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다, 이런 이야기를 해오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한 사람이 장점만 갖고 있는 분은 안 계세요. 그렇다고 그분이 또 단점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이따금씩 나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면 저 사람은 정말 장점이 많아,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에게 조금 불편하게 하면 저 사람 별로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부득이 또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원에서 매일매일 얼굴을 부딪히며 살아야 될 선생님인지라 안 보고 살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선생님 본인의 관점만으로 그 선생님을 판단하지 말고 동료 선생님들의 생각과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여서 그 선생님의 단점을 험담하고 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은 나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 선생님의 시선을 조금 살짝 바꿔서 그분의 단점이라고 했던 부분을 장점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선생님들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분장을 했던 기억이 나요. 성격이 활발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앞에 나서서 막 추진력 있게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에게 앉아서 서류만 해 라고 하면 굉장한 스트레스겠죠. 그래서 저는 동료 선생님들과 의견을 한번 나눠서 내가 보는 관점이 그들의 관점과 같다면 업무 분장을 한번 다시 소신 있게, 이번 기회에 정말 소신 있게 발언을 해서 업무 분장을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솔루션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외향적이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견학 장소를 좀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원의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앞에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잖아요. 외향적인 분들은. 저도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인관계의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굉장히 조용한데 아이들과 상호작용은 너무너무 잘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머니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뭔가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 힘들어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사무 관련 업무를 맡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분에게 더 많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같이 모여서 막 무언가를 만들고 진행을 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 우리 선생님들 정말 업무 사무적인 거 보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선생님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성향에 맞는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서기 좋아하는 분들은 어머님들 앞에서 행사를 이끌고 주도하고, 조용하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과 사부작 상호작용 잘하는 아이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주고 업무적인 일을 그분에게 주어서 서로가 불편한 것들을 꺼리는 걸 줄여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 나고 판단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선생님을 너무 싫은 사람으로 내 스스로가 이렇게 배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은 대화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난히 꼼꼼하고 그 숫자에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사의 그 원의 비품이라든지 소모품 구매 요런 관리 같은 걸 맡겨주시면 너무너무 잘하죠. 저 같은 경우는 숫자 너무너무 싫어하고 계산 정말 못하거든요. 덧셈에도 약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이런 저에게 소품 관리를 하라고 하고 업무 대장을 맡으라고 했더니 저 정말 못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선생님들은 비품 관리나 소모품 관리 요런 구매 관리를 맡겨놓으시면 너무너무 잘하겠죠.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는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 누군가한테는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가장 빛낼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알고 구성원들의 특성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것이 바로 동아쌤의 솔루션입니다. 같은 원에 있으면서 특히나 여자들끼리 있잖아요. 여자들끼리 있다 보니 좀 민감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여자인지라 그런 경험을 해봤고,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대화고, 이 사람의 성격에 관련한 업무 분담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빛날 수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각자에게 맡겨서 하는 게 우리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 동료 선생님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 원이 아름답게 운영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학기가 돼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교사 간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계속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고민을 상담을 받고 질문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또 앞서 얘기하면 또 개방적인 또 그런 교사들 때문에 갈등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한번 동아쌤이 솔루션으로 제안해 볼 테니 우리 선생님 원생활이 조금 더 신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최고로 행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영상 하나 만들어 봤네요. 오늘도 최고로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